한밤중에요.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에게는 삼진 아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 이 파출소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 단속을 피해 승합차가 달아나니까 경찰관이 질주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 단속 중인 경찰관과 순찰차가 저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차량은 오히려 이 순찰차를 비껴갑니다. 그리고 경찰을 위협하려는 듯 속도까지 올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과 이제 추격전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추격전이 10여 분 동안 이어지다가 골목길에서 끝내 덜미를 붙잡혔다고 하네요. 네. 지금 경찰의 음주 측정, 그러니까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는 차량의 모습인데 당시에요. 지금 이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만 봐도 자칫 잘못했으면 경찰이 다칠 뻔했어요. 당시의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횡단보도에서 저희가 최초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날씨가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대기 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멈춰선 틈에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는데 신호 대기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틈이 열렸고 도주를 시작한 겁니다. 매우 위험했고. 자, 저렇게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저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의 얘기 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그 2007년부터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총 음주 운전으로 총 4회 적발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또한 술에 취한 채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의 그 만취 상태에서 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차량으로 위협하고 경찰차를 충돌하고 그냥 그대로 도주한 큰 사건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음주 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초범보다는 재범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정말 요즘 우리 사회에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음주 운전으로 총 4차례나 적발됐답니다, 지금. 이제 뭐 윤창호법 조만간 뭐 생겨서 제대로 되겠지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주운전은 이건 완전 상습이거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그 상습범죄인데요. 네. 처벌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이번에 그 윤창호법이 통과돼가지고 네. 앞으로는 그 뭐 술 마시면 운전대 그 근처에 두고 하는 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보니까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0.10부터 면허 취소잖아요. 네. 이 사람 완전 만취인 겁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미 그 전과 동종 전과를 보니까 이 음주만 2007년 4월에 한 번, 2008년 4월에 한 번, 1년 단위네요. 그리고 네. 2008년 11월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죠. 네.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운전하다 걸렸으니까 그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이 된 거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또 세 번째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결격 기간이 음주운전하고 나서는 이제 삼진하고서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앞으로 이번 기회에 윤창호법이 통과돼서 법은 법대로 하고요. 네. 행정처분 관련돼서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영구히 면허 못 따게 이 조치 이런 사람들 운전대 잡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행정처벌도 이게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잡힐 때마다 면허가 취소될 정도였으니까 술을 얼마나 마신 상태에서 지금 차를 몰았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3차례 면허 취소고 2008년에는 무면허의 음주로 적발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돼서 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지나니까 또다시 지금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시민정신이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직진도 제대로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뭔가 음주운전이 의심됩니다. 신고했더니 경찰이 정말
가봤더니 떡하니 음주운전하고 있어요. 네, 진짜 우리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 병자인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 죽을 병이 아니면 그 병이 그렇게 심각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죽일 수 있고 타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네. 그 윤창호법 이야기하는데 그 모 의원이 네. 본인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에 관련된 그 장소에 가고 네. 또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경각심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죄 짓고 미안하다고 하면 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성보다는 뭐 그냥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 운이 없어서 네. 걸렸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 네. 사회적 문화가 되고 있을까봐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요, 음주운전 적발되는 사람들 보면 경찰이 특별 음주 단속, 집중 단속 기간에도 보란 듯이 무슨 경찰 조롱합니까?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공권력을요.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런 사람 정말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주운전을 단죄해야 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거의 44.7%예요. 우리가 네. 어쩔 수 없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약사범도 네. 재범률이 32.3%밖에 안 되는데 어허. 이것보다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이 4회의 음주운전 단속에 된 건데 네. 5회 이상 상습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건수가 작년만 해도 6,000건이 넘어요. 6,712건이나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4건이면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네. 경남에서는 무려 19번이나 적발된 건수도 이건 있어요. 진짜 병이네요, 병,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만큼 재범률이 높고 네. 이것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라고 하고 내가 그럼 뭐 또 한 취소됐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면허 따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네. 사실은 지금도 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높아요. 뭐 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벌금도 높고 네. 사실은 구속이 이제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하는 건 여전히 네. 처벌이 낮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체감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윤창호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더 강한 처벌이 따라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윤창호법이 아마 15일 날 아마 그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세긴 세요. 네. 마치 살인 사건처럼 징역 5년 이상 무기 사형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게 원래 살인 사건에 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위헌 소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네. 저는 운전 이거 관련돼서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적어도 제 생각은 이 사람처럼 사회에 5회 이상 네. 음주운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운전대 잡을 자격이 이미 없어요. 아하, 그렇죠. 이런 사람은 영구면허 정지해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그 이전에 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요즘에 그 벌점을 감경해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길거리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건들건들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우고 저 벌점 감점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네. 이러는데요. 네. 앞으로 그 벌점 관련돼서 이 면허 하는 사람들 교육받는 사람들은 교육을 아주 완벽하게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야 됩니다. 네. 정말 창피할 정도로 네. 불편하게 벌점도 강화하고 이런 그 행정 시스템, 네. 행정 처벌도 같이 가지 않으면 네. 효율적일 수 없어요. 앞서 저 차량을 단속하던 그 현장에서 단속하던 분이 바로 연남 파출소의 이승현 순경입니다. 아마 가족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순찰차도 이 차량이 찌그러진 거 보셨죠? 저 장면을 보시면요, 이승현 순경의 가족분들은요 가슴 끔찍할 거예요. 아마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거예요. 그 부모님 보시면 아이고, 네 큰일 날 뻔했다. 오히려 네가 저 사람 잡으려다 네가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경찰을
가족으로 둔 이 부모님과 가족분들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걸 외칠 수도 있어요. 정말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정말로 국회에서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